앞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하셨는데 좀 전에 소리가 잘 안 들리신지 마스크를 벗고 하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GOS 강정배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는 GOS라는 명칭보다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이전 제가 직장이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들과 같이 있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AI 행동 지원이라는 부분의 사업들을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AI라고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단 기본에 있으세요.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실 부분들은 초기의 AI,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같이 대전에서 도전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를 조금 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나간다라는 측면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뒤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 영상을 먼저 아시는 분들, 가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몇 년간 장시간 재정당국을 설득하고 자치단체 재정당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본 결과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아셔야 지금 우리가 어떤 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아셔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한 1분 조금 넘게지만 내용들을 보여드렸던 건, 처음 이 그 기사의 첫 실화 탐사대가 시작한 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상황을 알게 되시고 이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20년간 계신 상황이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고, 가족들 간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은 또 더 커지는 상황이죠. 결국 그 지금 최근에 23일 저번 주에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죠. 어머니가 이제 가족과 함께 떠나신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이제 보시는 내용이고, 저희가 대전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릴 건, 이분 같은 경우에 폭력성이 있으셔서 센터에서도 되게 어려우세요. 서울에서의 모델들도 되게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방법은 어떤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냐면 이제 의료적인 처치로 좀 많이 넘기긴 하세요. 그런데 의료적인 처치를 넘기면 전국에 3대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에 이 정도 수준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한 6, 70%가 되세요.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러니까 가서 하는 방식은 병원에서도 약물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조절한다는 측면보다는 병원에서 약물을 통해서 잠을 재우시는 상황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의사표현이라든지 의사표현 이외에 다른 행동에 대한, 내가 하는 행동이 왜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그들을 풀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던지면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일단. 이런 행동들을 가정에서부터, 지금 하고는 찾아가는 행동 중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해결해내야 되는데, 과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전문화된 인력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사업으로는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가고 있는 결정적인 내용은 직원들이 희생을 하시거나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지원 체계들을 좀 더 촘촘히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릴 부분들이 이제 결론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뒤쪽에 어떤 과정으로 갔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 부분은 AI 행동 지원이 어떤 방식이냐면,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영상, CCTV가 촬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촬영이 되고 있고, 실제 영상들이 좀 있어서 화면을 가린 상태고요. 실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기관의 설치가, 영상을 취득하는 장치가 설치가 되고, 이 영상 장치에서
기록되는 행동을 영상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문을 때렸다, 문을 두드렸다면 문을 얼마 동안 어느 정도를 두드리고 있는지를 이제 자동으로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이 아주 정교화된 행동 지원 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행동이 일어날지를 제대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뭐 행동이 하루 중에서 이제 그 특성상 오늘 같이 이렇게 비 오거나 날씨에 따라서 조금 그 차이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 전날 뭐 가족들과의 관계, 잠을 잠 못 잤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상황적인 것들만 이제 모면하게 되는 상황인데 사전에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직접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24시간 누군가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실제 서울에서 챌린지 사업의 초기도 그렇게 했어요. 영상을 하루 종일 찍어서 한 명이 하루 종일 영상을 계속 봤어요. 보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작업을 했었죠. 이제 그거는 이게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난 거고, 그건 여기서 그 서울시의 사업이 결론이 난 게 아니라, 학교 쪽, 특수학교 쪽의 사업들에서는 아주 한 15년, 20년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분석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결국은 인력 투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방식을 이제 AI로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나온 거고요. 이렇게 행동이 영상으로 촬영이 되면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쭉 영상으로 촬영된 것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돼서 여기 이제 실제 사이트에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 것처럼 특정인을 체크를 하면 언제 몇 번 일어났는지, 그리고 저쪽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나타나는 장소는 어떤지, 나타나는 장소라면 그 시간이 짧은지 긴지까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들이에요. 이거를 보고 언제 나타나는지를 본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진 게 이거는 이제 행동이 나타난 기록들이고 부모님들이 좀 아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날씨가 좀 흐렸다든지 아니면 전날 약물을 이렇게 먹는 시간을 조금 놓쳤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정보들이 같이 쌓여져서 분석이 되면 만약에 날씨 정보를 붙이겠다라고 하면 날씨 정보를 붙여서 행동이 느는지 주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 체계를 만들 수 있다. 만약에 내일 날씨가 이제 최종으로 1년으로는 안 되겠지만 최종으로 잘 된다면 만약에 날씨에 영향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날씨에 따른 어떤 뭐 온도를 좀 높여준다든지 습도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이라고 불렸을 경우에 행동 지원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필요하냐. 물론 24시간 지원도 필요한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분들은 거의 24시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집안에서 계속 있으시고 뒤쪽에 영상을 제가 끊어서 했지만 이분이 문을 다 채워놓고 가족이 부모님이 문을 다 채워놓고 나가시는데 그 사이에 문을 따고 나오셔서 이제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세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수면 시간까지도 포함해서 필요한 분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눠질 텐데 저희가 지금 이건 넘어가고요.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정확히 분류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명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한 게 이제 행동 지원과 그 외에 나머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 추정한 거고요. 24시 그 대상이나 주기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서비스가 행동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 지원의 방법적인 AI로 보자면 글자가 좀 많이 깨져서 자료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행동 지원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통적 오랫동안 행동 지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들이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중재 행동을 선정을 하고 행동에 대한 기능적인 분석을 하고 물론 여기 순서가 여기는 2, 3번은 조금 섞일 수 있습니다. 4번은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 수립된 거에 따라서 실시하고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전체 과정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행동이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면 괜찮겠지만 특정 행동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졌을 경우에는 그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 이런 절차들을 하면 된다라고 매뉴얼화 시켜내온 거고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 그 매뉴얼과 여러 가지 매뉴얼을 이제 조금 그 같이 섞어서 제가 정리를 한 것들이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AI가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구종이 아니라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AI 행동 AI 박스라는 명칭으로 해서 어떤 단계에 이 AI가 역할을 할 거냐 6개 단계 중에서 필수적으로 사람이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루어져야 될 게 있고 AI라고 하는 기술적인 것들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동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5번째 단계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그 계획이 현장에서 돌아갈 때 얼마나 그 행동들이 변화가 있었냐를 하는 방식의 2가지가 AI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중간에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하는 부분, 기관에서 하는 부분 통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고 핵심적으로는 행동중재 전문가라고 하는 인력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만 이 과정들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행동중재를 선정하고 기능적인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이 행동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얼마나 촘촘히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양상은 전혀 완벽히 달라지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이게 성인기는 또 더 어려운 상황이세요. 지금 전국에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이런 과정으로 그런 중재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는 성인을 받지 않으세요. 종합병원이다 보니 아주 심하신 분들, 성인에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이 치료 기간이 워낙 길게 이게 잡히고 그리고 또 지원하는 인력 분들이 버티지를 못하세요. 이제 충분한 인력, 충분한 환경이라는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요 과정들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실시하게 되면서 각자의 이루어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를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이 서류를 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 이후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야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한 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다 하시는데 이 기록을 자체를 하는 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감으로 많이 하세요. 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상 수집을 하고 그 영상 수집할 자료를 기록을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 서비스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과 기관을 연계하는 모델까지도 도전을 해보자라는 측면이고 지금 대전에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시설 중심의 서비스로 기관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 주로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그리고 행동의 모든 행동을 잡는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잡다 보니 영상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지는 행동 중에서도 위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좀 빠지는 구조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연계될 수 있다라는 거고 뒤쪽은 요거는 이제 SK에서 그 이전에 제가 기관에서 SK하고 같이 하면서 실제 영상이 따로 있는데 이건 이제 공개 가능한 영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영상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요런 행동이 있을 때 영상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지금 발로 차는 행동이 나타났다, 몇 번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인식 불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니 저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면 잘 찾지는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전에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 이제 기관도 아마 선정이 곧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해나가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기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발차기 영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요거 말고도 이제 혼자 쓰러지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응급사항을 찾는 것도 같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